예, 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가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가 회로란 우선 영어로 equivalent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역할은 동일하지만 구성이 다른 회로를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다시 적어보면은 역할은 동일하지만 구성이 다른 회로. 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복잡한 회로를 조금 간략하게 간략하게 만든 다음에 회로를 해석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에서는 등가 전원과 등가 저항을 이용한 태분한 등가 회로가 있고요. 태분한의 등가 회로가 있고 등가 전류원과 등가 저항을 이용한 노턴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회로는 하나의 등가 전압원과 하나의 등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태분한의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회로는 하나의 등가 전류원과 하나의 등가 저항이 병렬로, 태분한의 법칙에서는 직렬로 연결됐지만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된 단순한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얘를 노턴의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분한의 등가 회로는 등가 전원과 등가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노턴의 등가 회로는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분한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을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가 회로라는 것은 보이다시피 회로 해석 및 간략화를 하기 위한 회로이고요. 여기에서는 태분한의 정리와 노턴의 정리가 사용이 됩니다. 태분한의 정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등가 전압원과 병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등가 전압원은 특정 단자 사이의 전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압을 태분한 등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H라는 약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분한의 등가 회로에 정의 되는 저항들은 태분한 등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턴의 정리가 있는데 노턴의 정리는 전류를 기준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전류원과 직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을 구성하게 되고요. 등가 전류원은 특정 단자에 단락시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노턴 등가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N이라는 약어를 좀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턴의 등가 회로에서는 노턴의 등가 저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 변환이라는 것은 노턴의 정리와 태분한의 정리를
변경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저항은 동일하고요. 전화번과 전류원은 변환식으로 해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가 전화번과 등가 저항을 이용한 태분한의 등가 회로입니다. 이 회로망에 아주 복잡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우 복잡한 회로들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얘를 하나의 등가 전화번과 직렬로 연결된 등가 저항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태분한의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복잡한 회로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등가 전원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구성을 해서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한다라는 게 태분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태분한의 등가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태분한의 등가 전압은 A, B 단자에서 바라본 개방 회로의 전압입니다. 이 그림 4-18과 같이 A와 B에서 바라본 개방 회로의 전압이 되겠고요. 태분한의 등가 저항은 모든 전원을 내부의 저항으로만 나타낸 후 A와 B 단자에서 바라본 개방 회로의 합성 저항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수히 복잡한 회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등가 저항과 하나의 등가 전압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하는 게 태분한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 회로를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분한 등가 회로에 대한 변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연결된 부하를 제거하고 제거된 부하 양단의 전압을 측정한다. 이 값이 태분한의 등가 전압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모두 이상적인 내부 저항으로 설정하고, 이 얘기는 전압원을 단락회로로 변경하고 전류원을 개방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첩의 원리에서 저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된 부하의 저항값을 측정하고 이 측정된 값이 태분한의 등가 저항이 됩니다. 태분한 등가 전압을 출력하는 태분한 등가 전압원과 등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여 태분한 등가 회로를 완성하고 제거했던 부하를 다시 연결을 하면 태분한의 정리는 끝납니다. 이렇게 순서를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6이고요. 다음 회로를 태분한 등가 회로로 변환하여 RL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저희가 맨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죠? RL 부하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부하를 RL에 있는 부하를 제거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개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A와 B에 전압을 체크해야 됩니다. 전압을. 그러면 A와 B의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V 태분한의 법칙은 TH의 약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VTH는 VA와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 A와 B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요 저항에 의한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비율의 활용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6옴 플러스 3옴 중에 3옴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27V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9V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VTH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여기에서 부하 RL 4옴은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B에 인가되는 전압은 3옴에 인가되는 전압과 동일하기 때문에 B의 분배식을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상적인 전압원에 대한 내부 저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내부 저항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부하 4옴이 없어진 상태에서 6옴과 3옴에 대해서 병렬로 계산을 해보면 RTH는 6옴 플러스 3옴 곱하기 분의 6옴 곱하기 3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옴이 되죠. 이렇게 해서 태분한의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회로를 그릴 수 있는데 이 회로를 제가 녹색으로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전원이 있고 태분한의 등가 저항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하, 기존에 있던 부하를 다시 살리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구했던 태분한의 등가 전원 TH 9V가 되고요. 등가 저항 같은 경우에는 RTH 2옴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하 RL은 4옴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태분한의 정리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L에 인가되는 전압을 구하라 입니다. 그러면 RL은 RL은 다시 비율 공식을 이용해서 2옴 플러스 4옴 중에
4옴에 걸리는 전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하고 전압 9V를 곱해주면 이게 6V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RL에 인가되는 전압은 6V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태분안의 태분안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식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요소의 전압원을 확인하기 위한 정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